프로그래밍도 했고, 그 다음에 calculus variation 방법도 이용했고, 그 다음에 요거 방법을 이용해서 또 폰트라전의 maximum principle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했고, 요거는 일반적인 시스템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었는데, 리니어 시스템에 특화해서 이제 적용한 게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이 리카트 이퀘이션, LQR 이런 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카트 이퀘이션 풀고 적용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간단하게 풀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다음 지난 시간까지 한 게 우리가 이제 또 옵티멀 컨트롤이고, 옵티멀 에스티메이션. 그래서 이제 여기 칼만 필터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했습니다. 대부분 근데 여기서는 뭐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데, 뭐 칼만 필터는 이해가 잘 안 된다, 뭐 그런 의견이 대부분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좀 다뤄봐야 되는데, 이게 확률, 랜덤 프로세스를 수업 안 들은 학생이 대부분 많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랜덤 프로세스를 벡터 형태로 또 처리하는 게 안 익숙합니다, 지금. 쉽게 이제 리니어 에스티메이션, 이 옵티멀 에스티메이션에 하는 게 이제 리니어 에스티메이션. 결국 이걸 다룬 거예요. 그래서 식으로는 이제 y는 cx 플러스 v, 뭐 이걸 다룬 거죠, 지금. 그 메저먼트가 있을 때 노이즈가 섞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옵티멀 에스티메이션 할 건가, 그걸 다룬 겁니다. 그래서 뭐 메저먼트 업데이트, 타임 업데이트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에서 평균 분산 뭐 그 얘기 쭉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했고, 결국은 우리 이후에 하는 수업 방향을 설명하려고 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들어놔요, 여러분들. 우리 한 걸. 그 다음에 하는 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겁니다.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할 건데, 옵티마이제이션. 자, 최적화 이론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원래.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요걸 다루는 거는 뭐가 있냐면 리니어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쿼드래틱 프로그래밍, 그 다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컨벡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 다뤄볼 겁니다. 물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시절에 내가 학기 처음 시작할 때 이러한 계통이 있었다. 요거를 이제 제어의 옵티마이제이션 이론을 제어에 적용할 수도 있고 에스티메이션에도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중에 최근에 한 20년 동안 많이 이제 활발하게 연구되었던 분야,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컨트롤에도 쓰고 에스티메이션에 쓰고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누메리컬하게 풀 수 있는 기법들이 굉장히 이제 발전해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중에서 제어나 예측에 많이 쓰는 게 이제 리니어 매트릭스 이니퀄리티를 이용한 방법.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는가를 이제 남은 시간 배우게 될 거고, 그래서 에스티메이션 할 때 여기에 이제 이 개념을 아직 잘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을 한 개 짰습니다. 뭐냐면 이게 시간이고, 이제 시간에 대한 YT입니다.
yt를 내가 선을 이렇게 그어서 보니까 실제 데이터를 내가 측정했다 하겠습니다. 측정하니까 랜덤하게 이렇게 찍혔다는 거죠. 뭐 빨간색 점을 여러분들이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까만색이 y가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인풋 아웃풋을 내가 어떻게 얻었는데, 됐죠? 얻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하면 안에 어떤 블랙박스가 어떤지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시스템인데 내가 입력해서 yt를 측정을 했는데 시간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했는데 얘가 안에 시스템이 뭔지 알아야지 예측을 할 수 있죠. 지금 하려는 게 다 이거잖아요. 맞나요? 뭐 AI를 쓰든지. 그래서 이제 이 측정된 데이터 가지고 y를 찾는 겁니다. 근데 찾을 때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요거를 구조를 어느 정도 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내가 선형 계통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모델을 대략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점이 빨간색이 있을 때 이 모델이 y는 ax, at 플러스 b다. 뭐 a, b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간다고 guess는 할 수 있죠. 이렇게. 아니면 이런 포물선 모양이면은 2차 방정식의 형태로 예측을 해도 되겠죠. 정확하게 이 파라미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부터 1번부터 2, 3, 4 쭉 데이터가 있죠. 이게 이제 전체 몇 개냐면 11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N은 11개가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시간에 대해서 뭐냐면 자, 시간 0에서 하겠습니다. 0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1. 그 다음에 요식을 그대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A와 B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최적화해서 찾는 문제고. 얘는 뭐냐면 Y, 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요거는 내가 known, 아는 거고. W, 맞나? 요거는 파라미터, 내가 찾아야 될 파라미터. 요거는 measure된, 측정된. 그래서 요건 데이터가 몇 개 있냐면 0.1초 때 또 1 곱하고 그 다음에 y2 그 다음에 0.2초일 때 1 넣으면 y3 이렇게 쭉 하면 이 큰 A X는 B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 얘 X를 찾으면 되는 문제예요. 요를 측정해서. 자, 베스트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는 이 데이터가 지금 파라미터 2개 찾죠. 그럼 2개 찾으면 데이터 몇 개 있으면 돼요, 원래? 2개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2개가 공교롭게도 노이즈가 섞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그냥 2개 해서 찾으면 베스트 한 걸 찾을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찾으면 돼요? 데이터가 더 많죠. 이거 원래보다 많으면. 그러면 양변에 A 트랜스포즈를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얘 인버스를 구하죠. 그래서 X는 A 트랜스포즈 A 인버스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즈 B 하면 X가 찾아지죠. 얘 데이터가 많으면 많은 대로 그걸 쌓아놓으면 이걸 베스트 에스티메이션 하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찾는 게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션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만약에 2차식이 내가 찾는 2차식이다. 그러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해놓고 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션 하면 a, b, c 파라미터 3개 찾는 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통계 툴을 써서 이걸 찾는 게 있어요. 리니어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 그냥 이걸로 하면 다 풀려요. 그 2차식을 해라 하면은 없습니다. 툴 안에. 만약 익스포넨셜
여러 가지 비선형 함수를 내가 모델링 할 수 있으면 데이터 가지고 충분히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는 됩니다. 그렇나요? 데이터가 다 모여 있을 때. 근데 새로 데이터가 막 들어온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현 실시간으로 못 씁니다. 지금 이거는. 저 데이터를 모아놨습니다. 여기서 여기 베스트 에스티메이션 하는 건 찾을 수 있어요. 자, 그거를 자, 코드를 짠 거예요. T를 0에서 10까지. 그 다음에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마이너스 3dB 있는 11개의 데이터를.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Y예요. 측정하기에 2T 곱하기 3 더하기 노이즈.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게 수업을 들으면 한번 코드를 짜봐야지 자기게 되는데 그냥 듣고 모르겠다 그러면 병이 드러나 말합니다. 이런 걸 해봐야 되는데 아 진짜 이래 되나 하고 해보면 되는데 자 이렇게 데이터 얻어졌어요. 11개. 이해됩니까? 예. 그럼 뭐 이건 뭐 딥러닝에가 프로그램 잘하면서 이런 거 하면은 또 그래서 앞에 있는 x를 예측하는 것이 그대로 썼어요. 이렇게 t 곱하기 1 쭉 해서 얘를 예측 답이 나오죠. 그러면 x hat 1, 2 그래서 x2를 플러스를 해봤어요. 저 이렇게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중간에 딱 베스트 에스티메이션 되죠. 됐나요? 예.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게 리니어 에스티메이션 맞죠? 리니어 y는 cx 플러스 v 맞습니까? 리니어 에스티메이션입니다. 이때 평균이 어떻게 되고 베리언스가 어떻게 되고 실시간으로 어떻게 쓸지 그거 한 개 칼만 필터입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제 좀 감이 오나요? 알고리즘은 다 가르쳤잖아요. 오픈 다 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개념만 알면 어떻게 써야 되겠다를 알아야 돼요. 자, 실제로 쓰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칼만 필터. 자, 지금 모델이 뭐냐면 자, 다이나믹스가 있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내가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가. 자, 물체가 이렇게 M 있는데 힘으로 끌었습니다. 그럼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가죠. 그러면 위치가 어떻게 돼요? 위치가 계속 증가하죠. 마찰력이 없다 그러면. 자, 그런 걸 가지고 다이나믹 모델. 그러니까 힘을 주면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한 건데 속도, 가속도 이렇게 나오죠. 3차.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모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델에 대해서 자, 시스템에 외란 W가 들어가는 게 여기에 이제 그 베리언스를 하게 되면 베리언스가 W만큼 있고 그 다음에 측정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베리언스가 1 되는 게 들어있다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걸 예측을 하는 거예요. 메저먼트 뭐 C는 C 매트릭스가 여기에 스테이트에 곱해지는 거죠. C 매트릭스가 100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스테이트를 센서를 가지고 측정하고 나머지 두 개를 어쨌든 예측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저먼트 Y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 노이즈 들어가고 측정하면 노이즈 섞여가 들어오겠죠.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이 메저먼트 업데이트 지금 가르쳐 줬으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P가 뭐였냐면 베리언스입니다. W의 베리언스. 그 다음에 앞에 썼는 알고리즘 개인 K를 구하는 거 지난 시간에 했고 그 다음에 에러 실제 측정된 거하고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션 한 거 그 다음 베리언스 업데이트 해줘. 이게 메저먼트 업데이트라 했죠. 그 다음 타임 업데이트 시스템이 A 매트릭스로 타임 업데이트 되죠. 그리고 타임 베리언스 업데이트 베리언스니까 두 개 곱해진 거예요. 그냥 매트릭스 두 개 양쪽에 곱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원래 P의 베리언스에서 B. 자, 그래서 외란이 들어올 때 측정하면 X 햇을 예측하는 게 계속 쌓이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트가 내가 힘을 해서 위치가 쭉 증가하죠. 그러면 노이즈가 막 이렇게 쌓여 있는 상황에서도 파란색이 에스티메이션하고 빨간색이 이제 리얼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 게 칼만 필터에서 되고 있는 거죠. 그는 측정된 데이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 리얼타임에서 이렇게 에스티메이션 하는 걸 쓰겠다. 이게 지금 지난 시간까지 한 얘기입니다. 감이 좀 오나요? 네. 하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내가 답답합니다. 질문을 하든가 모르면. 노이즈, 그때 사용된 디스터번스가 꽤 크죠, 지금. 꽤 큰 게 들어갑니다. 요거 물론 줄어들면 이제 좀 더 작은 데이터 형태로 여러분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 요게 지난 시간까지 한 칼만 필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 문제는 LQR,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합치면 LQG라 해서 리니어 쿼드레틱 가우시안, 합쳐진 게 여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하고 여기는 제어를 하겠죠. 그럼 두 개 합치면 측정했는 거 가지고만 우리가 제어가 가능합니다. 자, 그거를 앞 시간에 좀 하고 숙제로 다음 시간까지 좀 내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QG를 하는데 지금까지 오늘 LQR, 리니어 시스템에 옵티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옵티말 에스티메이터 설계하는 거 배웠어요. 그럼 두 개 조인하면 되겠죠. 상태를 모르면 이어서 예측하고 그 다음에 제어기에 적용하는 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일단 DC 모터에 적용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DC 모터에. 자, DC 모터 모델은 전압을 주면 앵글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납니다. DC 모터는. 그걸 이제 분리를 시키면 입력 전압이 들어오면 세타 닷, 그걸 적분하면 세타 모터 앵글이 나오는 형태로 우리가 모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앞 시간에 계속해서 한 내용이고, 자, 또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힘을 주면 이게 이제 움직이게 되고 속도, 힘을 준 거에 대해서 가속도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F는 ma이고 저항하는 성분 해서 질량과 그 다음에 감쇄하는 상수, 이렇게 하면 미분 방정식 형태로 쓸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자, 측정하는 게 우리가 옵티멀 LQR을 쓰려면 상태 두 개가 다 필요하죠. 여기는 X1, X2 두 개, 2차 시스템이니까 두 개 상태가 다 필요하죠. 근데 얘는 센서로 측정을 매저 가능한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센서로 측정을 못해요. 그러면 얘는 옵티멀 에스티메이션으로 얘를 예측을 했을 만들겠죠. 이게 측정 가능해야지 K를 옵티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에스티메이션을 어떻게 해서 제어를 할 건가를 보는 겁니다. 자, 모델 관점에서 우리가 개수는 이제 1차 시스템이니까 전달함수를 형태로 나타내도 되고, 자, 미분 방정식 형태로 상태 방정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적분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자, 매트랩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세 가지 다 똑같은 형태의 그림이 나오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DC 모터를 가지고 전달함수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영역에, 여기 이제 내가 원하는 특성입니다. 그러면 여기 근을 찾아보면 좌반 평면에 대략 45도의 근이 찍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옵티멀 LQR 문제를 풀면 예근은 항상 45도에 찍힙니다. 자, 여기 안 찍히고 내가 원하는 찍어도 특성은 좋아집니다. 자, 근데 옵티멀을 풀면은 항상 여기에 근이 찍힙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개 곱해서 제곱근을 풀면 이제 이런 형태가 나와요. 어쨌든 이건 내가 원하는 근이 형태입니다. 원래 시스템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제어를 해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거 디자이드,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시스템.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냐 자, 했는 게 지금 상태 방정식에서 상태를 가지고 개인을 곱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스테이트 피드백.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와 같이 바꾸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한 K. 요거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폴 어사인먼트로 구해도 되지만 LQR로 구해도 됩니다. LQR로 내가 퍼포먼스 인덱스를 주고
풀어도 똑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요 자료는 per placement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숙제할 때는 LQR로 바꿔라. 자, 지금은 이걸 풀려면 스테이트를 모두 알아야 되죠. 자, 근데 이걸 모를 때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게 왜 컨트롤 가능하냐. 자, A에다가 클로즈 루프 시스템을 표현을 하면 A고, 그 다음에 BK. 그래서 K가 여기에 들어가니까 K1, K2를 조정하면 얘의 특성 방정식, 아이젠 밸류는 얼마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가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컨트롤러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컨트롤러블한 조건은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가 랭크가 풀랭크가 될 때 컨트롤러블하다. 즉 A, B가 있을 때, 자, B 곱하기 AB 했는 게 컨트롤러블 매트릭스고, 이 매트릭스가 풀랭크, 지금 2차니까 랭크가 2가 되면 내가 얼마든지 어사인 할 수 있다. 그럼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 중에 컨트롤러블한 시스템만 가능하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어사인이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자, 우리가 모터 시스템이 이렇게 됐죠.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나면. 근데 내가 여기에 피드백 때 게인을, 지금은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제로입니다. 요 피드백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클로즈 루프 시스템을, 내가 요걸 숫자를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를 피드백에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얘도 피드백에서 넣어주면 이 게인이 바뀌죠. 자, 그게 스테이트 피드백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1-루트2를 여기 넣고, 여기서 피드백에서 마이너스 1 하면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게 스테이트 피드백. 간단하게 스테이트 피드백은 딴 게 아니고 스테이트를 뽑아내가지고 내가 개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바뀌겠죠. 자, 그걸 코드로 표현한 게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룬지쿠타는 연속 시간을 풀어주는 놈이에요. 이 앞에서 개인 K를 앞에서 폴플레이스로 풀었죠. 자, 그렇게 해서 개인 K 해주면 안정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모타 부르는 코드는 리니어 시스템. 앞에서 있는 상태 방정식 형태를 그려. 자, 이거 풀면은 안정하게 가는 걸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모터 대신에 여러분들 다른 모델로 써도 되겠죠. 모터 말고. 그러면 제어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폴 플레이스먼트 대신에 LQR 문제로 코드를 하려면 CARE 하면 Continuous Rectification을 풀어줍니다. Rectification은 우리가 옵티말에서 이게 살펴봤죠. 자, 이 문제를 만족하는 X를 찾아주고 그 X를 기반으로 개인이 결정이 됩니다. R 인버스 B 트랜스포즈 X. 자, 그렇게 해서 요 이득을 구하는 게, 자, 이 먼저 컨트롤러블 한지 찾아봐야 되죠. AB 가지고 CTRB 하면 CC 매트릭스가 나와요. 얘 랭크를 체크하면 2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컨트롤 가능하다 해서 LQR AB에서 내가 웨이트를 줍니다. Q, R. 그러면 개인이 나오고 그 개인을 해주면 아이젠 밸류가 바뀌게 돼요.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아이젠 밸류가, 원래는 아이젠 밸류가 A의 아이젠 밸류 볼까요? 아이젠 밸류 A. 원래는 0-1이었어요. 그러면은 스테이블하지 않죠. 자, 요게 옵티멀 게인을 넣고 아이젠 밸류 이렇게 바뀌었어요. 스테이블하게. 자, 이렇게 하고 랭크는 중간에 튀어나왔죠. 2가 되는 걸. 이때 찾은 개인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자, 개인을 만약에 내가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웨이트, 입력의 웨이트를 또 10분의 1로 확 줄여 볼게요. 자, 그러면 개인이 어떻게 바뀌느냐. 방금 3 정도였죠. 자, 10. 개인이 훨씬 올라갔죠. 그리고 폴의 위치는 한 개는 마이너스 10. 굉장히 빨라졌죠. 그럼 한 개는 여기 그대로 있고 한 개만 계속 빨라지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리스폰스가 보면.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컨트롤을 LQR 이용해서 개인을 바꿀 수가 있다. 자, 앞에서 했던 리카티케이션의 솔루션의 개인 G나 LQR 이렇게 구했는 거랑 같습니다, 지금. 결국 같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옵저버 설계.
자, DC 모터에서 우리가 포스 1, 0 하면은 얘는 측정 가능하지만 얘는 속도는 측정 못하죠. 자, 그럴 때 얘 속도를 예측할 수 있다. 뭐? 칼만 필터를 이용해서. 왜? 칼만 필터는 미분기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있으면 위치 미분하면 뭐가 돼요? 속도 추적. 속도를 안다 그러면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가속도는 즉 펄스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칼만 필터 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요 매트릭스 가지고 옵저버빌리티를 체크를 먼저 합니다. 컨트롤하는 문제처럼. 자,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가져가면 오픈루프 컨트롤. 그리고 에러가 0으로 안 가죠. 그래서 에러를 피드백해서 이와 같은 개인 L을 찾아서 피드백하는 구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에러를 찾아보니까 내가 L을 조정하면 스테이블하게 L을 0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모든 시스템이 다 그래야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컴플리트 컨트롤러블한, 컴플리트 옵저버블한 랭크를 체크를 합니다. C 매트릭스와 A를 이용해서. 얘가 풀 랭크를 가지면 옵저버블 하다는 거죠. 뭐 측정 가능하다. 이 수학자들이 다 풀어놨어요. 그럼 여러분 테스트만 해보면 돼요. 그래서 요 A, C 두 개 가지고 다음과 같이 옵저버빌리티 매트릭스를 만들어요. 얘 랭크를 체크해 보니까 독립적인 칼럼 벡터 두 개죠. 그래서 옵저버블 하다. 그래서 설계를 합니다. 어떻게? 자, A-LC의 L 게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특성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L1, L2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요 식이 같다고 만들어주기 위해서 L1, L2를 정할 수 있죠. 폴 플레이스먼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 그렇게 설계를 해서 여기를 구하면, 옵저버를 구하면 요게 개인이죠, 앞에서. 그 다음 에러, 그 다음에 원래, 그러면 X가 컴퓨터로 나오는데 X 해시 나옵니다, 계속. 그럼 이걸 쓰면 내가 센서 없이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여기서 개인은 내가 펄 플레이스로 찾았죠. 이게 대신에 칼만 필터 개인을 써도 됩니다. 왜? 칼만 필터 개인은 컨스턴트하게, 원래 업데이트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데 리니어 시스템은 컨스턴트 써도 무방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시스템 정의가 돼 있고 여기 이제 사인을 입력을 넣었어요. 그래서 모터에 하면 사인으로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그리고 컴퓨터를 X햇, 런지코타 X햇을 옵저버를 똑같이 설계를 합니다. 앞에. 자, 이걸 풀면은 에러를 가지고 입력시켜주면 잘 따라가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X의 초기 조건은 1, 0이고 내가 얘는 초기 조건을 모른다 가정하고 0, 0으로 줬어요. 그러면 얘를 결국 따라가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모터에 대한 함수를 부르는 거고. 자, 사인파 이렇게 빨간색에 들어갑니다. 파란색, 빨간색 초기 조건 0이죠. 그래서 속도 두 개가, 여기는 위치고 속도가 잘 해서 두 개 다 에러가 0으로 갑니다. 그 얘기는 속도 센서 없어도 잘 된다는 얘기. 물론 여긴 노이즈는 안 넣었어요. 왜? 폴 플레이스먼트 게인이고 노이즈가 들어가면 노이즈 특성에 따라서 칼만 게인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옵티멀 에스티메이터는 옵저버블한지 체크하고 똑같이 LQR 할 때는 A, B 대신에 A 트랜스포즈, C 트랜스포즈 해준대요. 그리고 웨이트를 조정해주고 그렇게 게인을 한번 구하면 옵티멀 게인이 됩니다. 물론 베리언스 특성은 여기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칼만 게인으로 여러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모터에 대한 옵티멀 게인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의 게인이 나오면 이 게인하고 폴 정한 게인하고는 다르겠죠. 자, 그거는 이제 이따가 노이즈 특성이 있을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 지금 게인 요거 풀었고 요거 지금 옵저버 설계를 했죠. 그럼 두 개 합치면 여기서 X 햇을 찾았어요. 그러면 제기 게인 K 앞에 설계했죠. X 대신에 X 햇을 뽑아서 게인을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어를 하면 전체를 보면 메저먼트에서부터 입력 아웃풋 피드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시스템이 있으면 아웃풋 가지고 제어가 가능하다.
센서가 하나 없어도. 자, 이게 컨바인드 옵저버 컨트롤이고, 그 전체 전달 함수는 다음 수식을 풀면 됩니다. 자, 왜 스테이블 하냐? 옵저버 베이스로 해서 X와 에러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풀면 전체 시스템은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저기 LQR에서는 K를 하면 얘 스테이블하게 만들 수 있죠. 자, 그리고 L을 설계하면 얘 스테이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두 개 스테이블하면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는 항상 안정되게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센서 없이 아웃풋 피드백을 형태를 클로즈 루프로 구하면 다음 같은 전달 함수의 최종 전달 함수를 보면 분모 2차, 분자 1차 전달 함수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A, B, 알파, B, 베타만 정해주면 다 우리가 앞에 설계한 아웃풋 피드백 컨트롤러가 설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기가 심플해졌죠. 자, 이렇게 저기를 해서 피드백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레퍼런스대로 따라가는 모터 컨트롤은 이렇게 설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다 합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모터에 대해서 K1, K2, L1, L2 있죠. 자, 이 LQR, 그 다음에 옵저버도 빨간색 대신에 LQR 해서 옵티멀 게인, 그 다음에 옵티멀 에스티메이터 게인을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쭉 해서 똑같이 동작하는데 단지 뭐예요? 옵티멀 LQR가 에스티메이터 합쳐진 LQG 컨트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어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U는 X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X 해시 들어가죠. 얘는 컴퓨터에서 얻어지고. 그래서 개인을 곱해서 쭉 해주면 원래 시스템 옵저버에 X 해시를 써서 스테이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와 같이 안정되게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티메이션 에러는 0으로 갑니다. 자, 이때 노이즈 안 썼어요. 노이즈 쓰면 옵티멀 칼만 게인을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노이즈가 있는 상태에서 모델을 뭐 쓰느냐? 이게 실제 모터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건 텀 프로젝트 1번입니다. 다음 주까지 이 모델 가지고 LQG를 설계하라. 소스 코드 다 있으니까 설계만 해보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요거는 뭐였냐면 에러가 0이 되는데 레퍼런스를 추정하는 거예요. 모터가 정형외과에서 쓰는 모터 있습니다. 드릴은 이 에러가 정확하게 0이 돼 제어가 잘 돼야 돼요. 그럼 드릴 한 개 얼마 하느냐? 2천만 원 합니다. 왜? 이런 알고리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오른쪽으로 해서 이 뼈를 깎을 때 쓰려면 오른쪽 90도, 왼쪽 90도에 탁탁탁 트는 그런 작용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얘가 설계하는 과정이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이런 오버슈트나 에러 없이 잘 추정하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텀 프로젝트를 다음 주까지 제출하는데 제출 안 하면 D. 그 다음에 지금 강의 자료 소스 코드 있죠. 그 시뮬레이션 하가 제출하면 C.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거기에 대한 DC 모터 모델에 대해서 내용을 분석해서 두 가지 해서 이해한다 하면 B. 자, 모터 모델이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새로운 모델에 적용해서 했다. 그럼 A. 됐습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 네. 그거는 내가 예시고 그거 말고 다른 모델을 적용하는. 예. 맞습니다. 예. 됐습니까? 예. 예, 올려. 수업 시간 전까지. 소스 코드 다 했으니까 그냥 B 정도는 안 맞겠습니까? 자, 여기에 지금까지 한 내용입니다. 이거요. 옵티멀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 리니어 시스템에서 이 정도는 모터 있으면 모터 제어는 충분히 할 수 있어야 이제 제어 최적 제어를 배웠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차이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요건 이제 앞에 했던 모터 모델입니다. 모터 모델에 이제 노이즈를 넣었습니다. 앞에 있는 노이즈가 있고 뭐 외라는 안 넣고 메저먼트만 노이즈를 넣었습니다. 지금 노이즈를 넣고 설계를 어떻게 했냐면 펄 플레이스로 했어요. 자, 앞에 있는 펄 플레이스로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에스티메이션 에러예요.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에스티메이션 에러고 이건 제어 입력입니다. 실제적인 상황에서 노이즈. 자, 이거는 추적하는 상황이에요. 자, 파란색이 위치고 빨간색이 속도입니다. 속도 제어가 노이즈 때문에 왔다 갔다 이렇게 되죠 지금. 펄 플레이스먼트. 자, 에러를 보면 이 에러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제어 상황도 이와 같이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크기를 보면 에러 크기를 보면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됩니다. 그걸 잘 기억하고, 자, 게인을 LQR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잘 안 보이겠지만 없애고 할까요?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 에스티메이션 에러 확연히 차이가 있죠. 보이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잖아, 맞죠? 크기가 확실히. 자, 그게 이제 개인이 이것도 좀 퍼포먼스도 좀 다르죠. 그래서 같은 개인인데 여러분들이 옵티멀 에스티메이션 해서 적용한 거하고는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가능하다면 실시간 뭐 매저먼트 업데이트, 타임 업데이트로 적용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코드를 한번 짜보면 이때까지 배웠는 내용을 쭉 리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지금? 네, 이때까지 한 내용을 정리를 싹 했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고 이거 말고 모터 모델이 아니고 다른 데 적용하고 싶다 하면 이제 뭐든지 하고 비선형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고 뭐가 다른지 한번. 지금 리니어 시스템의 이론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칼만 시스템의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느냐, 자, 그걸 설명을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첫 시간에 했지만 이거를 솔루션을 나오기 위해서 많은 수학자들이 거쳐갔습니다. 벨만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라그랑제라는 사람도 있었고 뭐 쭉 해서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알고리즘으로 푸는 방법들이 나오고 대표적인 게 이제 리니어 프로그래밍, 그 다음 쿼드래틱 프로그래밍,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요거를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게 뭔지 오늘은 개요입니다. 실제 적용하는 것보다 개요를. 자,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가 뭐냐? 블루어리 프로블럼인데, 자, 하루에 맥주를 100박스를 판다고 하겠습니다. 되죠? 농장에 일을 하는데 100박스 파는데, 자,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14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래프트 비어는 1시간 하면 10박스 나와요. 다크 비어는 2시간 일해야 10박스가 나와요. 뭐 제조 과정이나 좀 더 까다로운 모양이네요. 자, 그래서 이것 해서 자, 드래프트 비어는 한 박스에 이익이 $20 나와요. 그 다음에 다크 비어는 $30가 나옵니다. 됐나요?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매출, 생산량을 드래프트와 다크 비어를 어떻게 하면 극대가 되겠냐. 여러분, 수익에 직결되는 문제죠. 자, 내가 공부할 때도 똑같습니다. 영어 수학이 있으면 영어 공부 몇 시간, 수학 시험 몇 시간 어떻게 최적화해야지 이게 극대화 되느냐. 자, 그런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일들은 많죠. 자, 이런 문제를 자, 일반적으로 포뮬레이션을 할 때 이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변수를 잘 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온 변수가 뭐 있나요? 다크 비어, 드래프트 비어를
변수로 정해야 되죠. 우리가 정해야 될 거. 그러면 그럼 최적화는 프로핏은 그 개수가 되겠고 그 개수 곱하기 20 더하기 30 하면 우리가 맥시마이즈하는 펑션이 나오죠. 그리고 그 변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제한 조건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식을 표현하면 이와 같이 되겠죠. 우리가 있던 문제를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논문입니다. 이런 문제 풀겠다. 이거는 왜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 하느냐? 이 변수에 대해서 다 리니어 관계가 있는 겁니다. 제한 조건도 리니어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리니어 프로그래밍으로 풀 수 있습니다. 패키지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이걸 갖다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언제가 최대가 되느냐? 대략 우리가 한번 감으로 해보겠습니다. 얘가 0, 그 다음에 0 하면은 프라핏은 0이죠. 그 다음에 얘를 100개까지 할 수 있다 했으니까 x1을 100으로 해보겠습니다. 100, 얘는 0. 그러면 프라핏은 2000. 자, 그 다음 대신 얘 0이고 얘 100개까지가 70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해보면 210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적당히 조절해서 해보니까 60대 40 하니까 2400이 나왔어요. 여기 숫자에 어디에도 60하고 40은 없습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자, 리니어 프로그래밍의 답은 어딨냐면 우리가 이거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꺼지죠. 그러면 이 다각형의 교점에서 솔루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리니어 프로그래밍,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옵티멀 솔루션이 100시간 걸려서 푼 거하고 내가 1분 만에 푼 거하고 오차가 만약 0점이 얼마 안 난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후자를 선택하겠죠. 이게 같은 문제입니다. 리니어 프로그래밍은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앞에서 했던 내가 100보다 작다. 그 다음에 어떤 컨스트레인트 두 개의 직선. 그 다음에 x는 0보다 크고 y도 0보다, x도 0보다 크다. 요 다각형에서 해가 첫 번째 0. 그 다음에 두 번째 100. 세 번째 c.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지점에 두 개의 직선이 만나는 교점에서 값을 넣어보고 최대를 찾은 겁니다. 그러면 네 개 포인트 중에 한 개는 옵티멀이에요. 그게 리니어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복잡한 이런 문제를 하겠습니다. 내가 풀어야 될 게 막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걸 다 해서 내적하고 다 찾아야 돼요. 근데 내가 심플하게 다각형으로 사각형은 간단하게 다각형에 표현한다. 그럼 각 꼭지점만 해서 솔루션을 찾아서 답을 찾아도 무방한 문제는 이 문제 푸는 게 훨씬 낫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가 이런 복잡한 문제를 괜히 쓸데없이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걸 잘 생각을 해보고. 자, 그래서 우리가 푸는 문제는 얘입니다. 20x1, x2 이 직선이죠. 이 직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최대가 되는 만나는 점. 요거는 내가 솔루션을 풀어야 될 영역이에요. 지금 이 영역에서 내가 극대화되는 요 꼭지점 쭉 올라가면서 야, 내가 극대화되는 지점이라 해서 얘가 솔루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피컬하게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해됩니까? 네, 이런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니어 프로그래밍은 이와 같이 변수에 파라미터가 곱해져 있고 컨스트레인트는 다음과 같은 AX는 B 그리고 각 변수의 제한 조건 이런 형태를 푸는 게 리니어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이거 C를 밖으로 뽑아내고 변수 X를 넣으면 이걸 fx라고 얘를 미니마이즈하고 심플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는 베스트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앞에서 했지만 저런 형태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미니마이즈한 문제는 이 문제가 됩니다. 자, 됐나요? 자, 이런 일반화된 문제를 심플하게 이렇게 표현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죠, 지금. 물론 툴이 다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툴이 있지만 어떻게 푸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 다시 리니어 프로그래밍은 C 트랜스포즈 X를 미니마이즈하고 제한 조건은 AX는 B, X는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문제입니다. 자, 옵티마이제이션
이론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면 책을 보면 아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는구나 하고 접근을 해야지 그냥 보면 모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이걸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는 마이너스해서 하면은 맥시마이즈 문제가 되죠. 그래서 맥시마이즈 문제도 여러분들 바꿔서 풀면 됩니다. 자 대부분은 이퀄리티 이거 푸는 거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으로 표현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바꾸느냐? J에다가 더미 베리어블 S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L 곱하기 S 해서 이퀄을 만족하는 0보다 큰 S가 있으면 되죠. 맞나요? 그러면 이퀄리티가 만족되죠. 자, 그래서 AX는 B라는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등식 문제는 더미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이퀄리티 문제로 바꾸고 우리가 찾는 변수는 X와 S 하나 더 찾으면 되죠. 그냥 미니프로 이렇게 문제. 그 다음 X가 포지티브 또는 네거티브 이렇게 만약 양의 수가 아니다 그러면 양의 수와 음의 수를 각각 나눠요. X를. 자 이렇게 해서 얘는 둘 다 양수죠. 지금.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일반화된 이게 아주 스탠다드 폼이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스탠다드 폼을 푸는 방법의 첫 번째 방법이 심플렉스 메소드입니다. 자, 심플렉스 메소드는 앞에 했던 각 벌텍스라 있습니다. 꼭지점. 벌텍스에 찾아가면서 답을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A를 어떻게 하느냐? 스퀘어 매트릭스 B와 그 다음에 나머지 파트 N 매트릭스로 나눕니다. A를. 그러면 X가 어떻게 되냐면 X가 스퀘어 있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 나머지 N에 곱해지는 나무. 그래서 X, 요 놈을 XB 밑에 거를 XN으로 나눕니다. 자 이렇게 놓고 앞에 있는 식을 AX는 B를 이와 같이 쓸 수 있죠. B와 N으로. 그러면 XB는 B 인버스의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N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고, B도 마찬가지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에 나오는 부분이, 여기 이제 메저먼트, 우리도 요거 다 아는 값이죠. 자, 그리고 XN은 여기에서 이제 X의 변수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놈이죠. unknown입니다. 자, 그래서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 C 트랜스포즈 X를 XB와 XN으로 바꿀 수 있고, 자, 요거를, 자, 여기에 있는 CB에 해당되는 XB,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D에 있는 부분 C 트랜스포즈의 XN에 포함된 놈 여기의 매트릭스를 우리는 PT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있는 에러를 0으로 만들 거예요. 점점 0으로 가면 얘가 옵티멀 솔루션이 돼서 우리가 최적의 값을 찾아지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베이직 솔루션은 우리가 이거를 문제를 푸는데 A, B를 다음과 같이 B 스퀘어와 넌 싱귤러한 매트릭스 나누고 자, XB는 다음과 같이 해서 해를 구합니다. 자, 그래서 G0와 P 트랜스포즈 XN을 리컬시브하게 해서 파이나이트하게 찾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솔루션은 얘가 0이 돼요. 그러면 G0가 옵티멀이 되는 형태의 솔루션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옵티마이제이션 시어리를 하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원리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뭐냐? 꼭지점이 유한하죠. 그래서 파이나이트 넘버 스텝에서 솔루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꼭지점은 유한하니까. 그래서 뭐 몇 시간 돌리고 이거 없습니다. 리니어 프로그래밍은 벌텍스 유한한 시간에 해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 다음 같은 B, N이 주어졌다 하겠습니다. 자, 그때 X 솔루션을 60, 40 넣으면 자, XN이 0이 됩니다. 0이 돼서 얘는 옵티멀 솔루션이다 찾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안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처음에 랜덤하게 두고 자, 첫 번째 여기에 칼럼, 두 번째 칼럼, 얘 첫 번째 칼럼을 교체를 합니다. 자, 여기 바꾸면 1, 0 되죠. 자, 얘 바꾸면 1, 0.2가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똑같이 해를 찾으면 얘가 140, 마이너스 40이라는 해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x가 둘 다 0보다 커야 되죠. 그럼 얘는 해가 안 된다. 그래서 얘는 not feasible. 안 된다고. 또 순서를 딴 걸로 바꿔야 되겠죠. 뭘로 바꾸느냐? 또 여기 있는 거하고 두 번째하고 바꿉니다. 여기 있는 거하고 두 번째 거하고. 그래서 바꾸면 B와 N이 바뀌죠. 그래서 구해보면 또 솔루션이 나오죠. 그럼 B 포지션에 있는 걸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하고 또 순서를 바꿔요. 첫 번째 있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솔루션 구해보면 C점으로 가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있는 놈하고 또 바꿔요. 그러면 인피지블한 게 나오죠. 그 다음 마지막에 B가 아이덴티티로 해서 또 바꾸게 되면 솔루션이 A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솔루션 나온 거 가지고 최대가 되는 A, B, C 찾으면 D가 옵티멀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J와 I의 칼럼을 바꿔가면서 솔루션. 자, 요 인덱스를 미니마이즈하는 I 인덱스를 찾아서 솔루션 찾는 게 심플렉스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인 리니어 프로그래밍은 이와 같은 리니어 오브젝티브 펑션과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그래피컬 솔루션을 제공하고 심플렉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유한한 시간에 해를 제공을 합니다. 자, 이게 리니어 프로그래밍. 자, 쿼드레틱 프로그래밍은 그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 4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